안녕하세요. 임페리얼 마스터 박정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어떻게든지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석세스 때 강의할 때요, 저희 익산센터, 1호 익산센터죠. 1호 익산센터를 저희가 이제 준공 아직 하기 전에 모습을 저희가 가상으로 먼저 제가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준공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공식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렇게 임페리얼 분들하고 회장님 4분 모시고 저희가 준공식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건물? 네. 일단은 그래도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고요. 정말 저렇게 전날 행복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우리 박정수가 사업자 중에 내통 역사를 새로 썼네? 그런 말씀을 하실 만큼 엄청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건물을 사실 지으려고 할 때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건물 짓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들을 다 했습니다. 누구나 생각해보면 당장에 뭐 센터에서 세미나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미나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다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딱 선택을 하고 했던 것이 정말 오히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건물 이제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건요 1층 저희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을 우리 사업자분들이 미팅 많이 하시죠. 근데 물론 센터에 모시고 오셔서 미팅도 하지만 조금 센터에 모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렇게 커피숍에 오셔서 사업 설명도 하시고 미팅 하시라고 1층에는 저렇게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요. 카페가 너무 이뻐요. 네. 그리고 다음에 2층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2층에 저기 보시면은 저는 제가 사업자분들 생각하시고 라카 있죠? 개인 라카. 개인 라카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조금 깔끔하게 그냥 막 열쇠 가지고 다니면서 열고 닫고가 아니라 그냥 번호키를 딱 눌러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기 2층에 저렇게 진열대가 있잖아요. 그냥 저희가 제품을 진열하는데 그냥 뭐 제품만 이렇게 진열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금 그래도 멋스럽게 진열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저렇게 진열을 해놨고요. 또 여기 3층은 지금 강의장이죠. 강의장인데요. 3층 강의장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의자예요.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우리는 세미나를 오래 듣잖아요. 그 오래 들을 때 의자가 불편하면 오래 들을 때 좀 힘들어서 어떻게든 의자를 좀 더 좋은 걸로, 좀 편한 걸로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빔을 탁 쐈을 때 집중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빔 프로젝트를 2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지금 원데이 세미나 아마 센터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불 딱 끄고요. 세미나를 들으면 굉장히 집중력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3층 강당도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의자를 탁 앉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난대요. 그 의자의 어떤 편안함을 그냥 느끼면서 본인이 그냥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4층에 저희 이제 그 임페리얼실인데요. 회장님께서 임페리얼 가시면 아까 보상 플랜에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보상 플랜에 들어서 보면은 이제 임페리얼 사무실을 회사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고 가구도 다 사주고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셨던 임페리얼 사무실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저기가 주방인데요. 저 주방이 사람들이 오면 여긴 뭐 가정집에 뭐 여기서 음식을 해서 먹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요. 또 소파는 저희가 접견실의 소파는 제가 그 소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 보라색 있죠. 저 보라색 소파는 제가 아무래도 여자 인테리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좀 느끼게 하려고 저렇게 했고요. 또 여기 집무실, 왼쪽에 집무실은 이제 조금 그래도 중후한 느낌도 들면서요. 또 소파가 일단 너무너무 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 소파 앞으로 사실 대형 TV가 있어요. 지금 TV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센터에서도 그렇게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옥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옥상입니다. 어떠세요? 멋있죠? 저기 왼쪽에 있는 저 파란솔 있죠? 파라솔. 저 파라솔은 원래는 그냥 일반 파라솔을 옥상에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요. 옥상에다가 파라솔을 놓으려고 생각하니까 바람 부르니까 막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프장에서 봤던 그냥 고정된 파라솔을 보고 우리 이거 설치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파라솔이 그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골프 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퍼팅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퍼팅 연습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그랬고요. 저렇게 지금 야경의 모습 보이죠? 밤에는 또 저렇게 불을 다 껴놓으면 야경의 모습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옥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왜 옥상에 신경을 많이 썼냐면 여러분들도 직접 더 와서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옥상이 뻥 뚫린 게 아니라요. 이렇게 층은 쌓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액자처럼 보이게 밖을 보이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할 때요. 저희 센터 앞에 공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공원에서 정말 누구하고 상담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가서 많이 울었던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제가 거기서 막 울고 하면서 여기 4층 옥상은 우리 사업자분들이 나처럼 혹시 힘든 일 있고 답답한 일 있으면 나처럼 올라와서 이렇게 좀 자기가 울기도 하고 좀 가슴도 좀 뻥 뚫리고 하는 공간이 정말 사업자들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또 제가 생각하는 건 거기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근무하시는 이제 사업자분들과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더 제가 옥상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 건물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예, 일단은 제가 그렇게 코로나가 시작된 그런 시점에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건물을 짓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하냐고 했을 때 제가 나는 해야겠다 하면 그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택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우리가 목표 설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애터미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선택도 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집중해서 저 사람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구를 나는 내 파트너 중에서도 누구를 선택해서 이끌고 나갈까, 매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딱 하게 되면요, 밀어붙여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밀어붙여서 제가 했던 결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구경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멀리서들도 오셨는데요. 엊그저께도 한 10여 분이 경상도 쪽에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보시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결국 이 건물을 보고 하시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짓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다시 한번 내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서 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본사가 이렇게 지어졌을 때 우리가 엄청 정말 좋았듯이 이거는 또 회사 본사가 지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이런 건물을 지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꿈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제가 해놓고도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동기부여를 참 많이 받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정말 뿌듯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때요? 바빠요. 괜히 건물 지어놓고 바빠요. 물론 뭐 찾아오시는 분들 다 제가 미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됐거나 찾아오시는 분들 미팅도 해드려야 되고 해서 나름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어떻게 사업했는지를 이제 잠깐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저희들은 애텀이라는 회사가 아무도 모를 때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저는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애텀이라는 회사를 말하는 것만도 굉장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됐고요. 그분들한테 우리 제품을 하나 쓰게 하려고 하면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됐습니다. 우리 제품을 뭘 믿고 써주냐? 그 회사를 뭘 믿고 회원가입을 해주냐? 뭐 우리 회사를 전혀 믿어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회사 자본이 얼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냉대를 저희는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처음에 돈이 안 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거는 애터미 사업을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처음에 수입이 안 되면서 일을 하러는 다녀야 되고 교통비 있어야 되죠. 그래도 누군가를 미팅을 하려고 하면 밥도 먹어야 되죠. 차도 마셔야 되죠.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건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초창기 멤버들 보시면 다 거지들이라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회장님도 역시 다 왕거지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와중에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주를 가야 되는데 사실 그 광주에 가면 분명히 그 사업자분들을 밥을 좀 사주고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에 있는 사업자분들한테 다 주머니 털어봐, 얼마씩 내놔봐. 그래서 제가 삥 뜯어 갔습니다. 5,000원, 10,000원씩을 삥 뜯어서 제가 광주에 가서 그분들 밥 사주고 오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회장님께서 이제 그 술을 우리는 못 먹게 하는 금주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석세스도 가면 어때요? 아무도 술을 못 먹죠. 한 일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석세스를 각 지역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동시에 진행을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익산이다 보니까 변산 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변산 대명 리조트에 거기 그 담당자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애터미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 리조트를 올 거 아니에요. 오는데 사실 숫자가 100명, 200명만 돼도 시끌벅적하다는 거죠. 정말 시끌시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애터미는 2,000명씩 그때 당시에 2,000명씩을 오는데도 1,500명 막 2,000명이 오는데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술 먹고 막 밖으로 막 쓰레기 막 내놓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애터미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회사는 대단한 회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오는데도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애터미가 회장님께서 그 음주 문화를 못하게 하신 것이 정말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뿌듯했는데, 제가 사업자분들한테 밥 먹을 때 저도 그걸 이제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가 밥을 사드려도요, 저 술은 못 삽니다. 절대 술은 시키지 마세요. 술을 드실 거면 저 가고 난 뒤에 드십시오. 저 있는 데서는 제가 술값은 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니까 회장님 핑계대고 그렇게 일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을 주어져도 다 와요. 개인만의 어떤 어려운 상황은 다 오지만 그거를 이기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스스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걸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저한테 그래도 애터미 하면서 제일로 힘들었던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정말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그 심정이라는 건 정말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왜 더 회장님께서 처음에 여러분들 그러죠. 애터미 사업을 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무조건 세미나 들으면 됩니다. 그냥 정말 정상적으로 다 알아듣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네트워크 경험이 없어도요, 들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사업자들의, 성공자들의 어떤 뭐 보상 플랜이라든지 제품 설명이라든지 회사 소개라든지 뭐 그런 강의들을 그냥 무작정 들으시면 돼요. 지금은 세미나를 무조건 가라고 못하니까 일단은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들으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시스템에 절대 빠지지 마라. 그냥 그 말이요, 저는 귀에 탁 꽂혔어요. 절대 빠지지 말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성공하려면 절대 빠지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를 애들을 집에 놔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그럴 때도 선택을 해야죠. 애들을 돌볼 거냐, 세미나를 갈 거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미나를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 이 가난한, 이 원룸에서의 이 가난한 삶을 내가 세미나를 가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들하고 여기에 돌본다고 같이 있다 보면 이 원룸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냥 원룸에서 언제까지고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사실 친구한테 이렇게 맡기기도 했어요. 맡기기도 하고, 또 다른 동생이 와서 우리 아이들 봐주겠다고 해서 사실 아이들 봐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그냥 이모 집에 안 갈래. 우리 큰애가 엄마 내가 그냥 동생 돌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언제까지 내가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만 놔두고 제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정말 그랬을 때 석세스 가서 항상 자면서 벽 보고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그냥 잠을 멀쩡하게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울면서 정말 그 애들하고 그런 생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되어진 대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은 우리 최기정 단장님이 몸이 아프대요. 그러면서 그때는 사람이 몇 명 갈 사람도 없는데 세미나를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얼마나 아프냐. 그러면 그렇게 아프면 세미나 가서 죽자,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아프면 세미나 가서 죽자. 여기서 그냥 아프다고 이러고 있지 말고 가서 죽더라도 세미나장 가서 죽자. 그렇게 하고 이끌고 갔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세미나를 빠지면 정말 이 사업에서 성공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들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역경은 누구나 다 있고요. 정말 그런 고통은요, 모두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역경과 고통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럴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건지 그거를 본인들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한테 이제 아침에 문자로 또 계속 상담을 하자고 연락이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하고 제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담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시간이 계속 안 맞아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물론 스폰서하고 상담해야죠. 상담해야 되는데 이제 만날 시간이 없으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본인의 상황과 현재 본인이 지금 처해진 그런 상황들이나 어떤 것들은 본인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는 사실은 스폰서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판단을 제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대신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내가 고민을 많이 하면요, 고민을 한 만큼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내가 고민을 많이 한 만큼 답이 나와요. 그 답이, 그 고민을 정말 하루 이틀 3일 할 때도 있고 물론 즉석에서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자기가 내 상황을,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너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해보자.
그런 상황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상황을 자세히 모르면서 어떤 결정을 해준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우선적으로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할 테니까 본인이 고민해서 판단을 해보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냥 이렇게 카톡만 주고받아도 상담이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만 해도 상담이 되네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분하고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아침에 이제 오기 전에 주고받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다. 그 대신 그 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지, 누가 어떻게 하란다 해서 그렇게 누가 하란다고 이끌려가는 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결정한 건 내가 오래 끌고 갈 수 있지만 누군가가 결정해 준 건 금방 희지부지 돼요. 그래서 내가 고민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 그게 가장 저는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왜 애터미를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죠. 왜 애터미를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은행에 갔는데 은행 부지점장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애터미 힘들죠? 대본에 그러는 거예요. 애터미 힘들죠? 왜요?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힘든 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런 체감이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안 힘든 데 없잖아요. 애터미도 무지 힘들죠?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냐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요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물론 더 따지고 들어가자면 우리도 힘들죠. 근데요, 제 표현은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이라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그냥 사람 찾아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분들이 인터넷에 내가 가입해서 직접 쓰게 만드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 쇼핑몰이 수도 없이 많죠. 그럼 우리는 어떤 제품을 써야 됩니까?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도 물건을 구매해 봅니다. 이제 우리 애터미 없는 물건들을 구매해 보는데요, 정말 저는 거짓말 안 하고 반 이상을 반품을 하는 것 같아요. 반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택배비 다시 물면서 반품을 하죠. 근데 그렇게 반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인터넷 쇼핑몰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못 사겠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정말 깐깐하게 회사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잖아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또 철저하게 가격을 조율을 하잖아요. 가격 조율과 그 제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만 저희 쇼핑몰에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우리가 골라 써도 정말 실수가 없는, 실패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최고의 경영자죠. 정말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를 저도 많이 다녀본 적은 없어서 얼마나 대단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회장님의 최고의 경영자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저는 그래도 회장님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능력 있는 경영자가 아닌가. 회장님이 많은 네트워크 회사를,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대요. 50여 개 회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여기 네트워크 회사는 이렇고, B라는 회사는 이렇고, C라는 회사는 이렇고, 이걸 다 들여다보니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면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회장님께서 최고로 정말 멋지게 만들어내신 경험이 회사에서 주관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주관하는 시스템이, 처음에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많은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을 보니 능력 있는 자만 성공하더라. 강의 잘하고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각 라인별로, 그룹별로 세미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라인은 성공을 하나 그렇지 못한 데는 대부분이 성공을 못하더라.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직접 주관해 준다고 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내가 능력이 없어도 여기 세미나장에 앉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듣고 내가 깨달아서 스스로 알아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게 본인은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회사가 직접 주관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매주 목요일은 원데이 세미나, 매달 한 번은 1박 2일 세미나를 딱 정하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강사가 없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거의 풀로 강의를 다 하시면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말씀대로요, 실제로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와서 회장님 강의를 듣고 뚜껑이 열리는 거죠. 막말로. 정말 제 라인에서는 우리 이덕우 총단장님이라든지 우리 김현숙 총단장님이라든지 임병구 단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제 얘기 듣고 오겠어요? 근데 이 세미나장에 앉혀놨더니 그분들이 달라져서 그분들이 스스로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라인이 멋지게 커져가는 그걸 진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장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라인별로 또 그룹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요, 다른 타사에서 유인행위가 일어나요. 우리 회사로 와보실래요? 뭐 할래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이제 자기가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는데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만약에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직이 우르르 따라가는 일이 없이 본인들 판단하에, 실제로 그분들 엊그저께도 오신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위에 라인이요 다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요 저는요 여기서 성공하려고 끝까지, 저는 매 끝라인인데도요 안 갔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다른 데로 리더가 갔지만 밑에 파트너들은 같이 따라가지 않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정말 최고의 우리가 시스템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회사가 만든 건, 회사에서 회장님께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왜 애터미인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딱 꼽으라면 그렇게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애터미는 어떻게 성공해요? 또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공해요? 어떻게 성공하냐고 다 물어보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시면 저는 강의 많이 들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배우고 그러다 보면 내가 가장 잘 맞는 사업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 진행 방법이 달라요. 내 처지와 내 환경에 맞게 내가 맞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거나 본인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공하려면 일단은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겠죠.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매출이 일어나고 그래야 내가 성공을 해나가는 거겠죠. 근데 그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강의만 듣고 있다고 되나요? 아니면 센터에 앉아서 출근만 한다고 되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언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을 우문현답으로 그냥 그렇게 써먹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내가 얼만큼 내가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저는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니까 사람 못 만나요. 그렇게 하고 사람 못 만나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우리도 지금 코로나지만 몇 명은 만나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규정 내에서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포기하고 안 나가냐고요. 무조건 저는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장으로 나갔을 때 제가 성공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안 되니까 힘들고 지칠 때 있죠. 저는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면요, 현장에 나갔는데 저분이 우리 제품을 절대 안 쓴다고 하더니 제가 이제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제품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제품을 쓰고 나서 거기 제품 싸고 이래가지고 무시했더니 아니대, 정말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 에너지 만땅인 거예요.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던 것처럼 갑자기 에너지 만땅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제품 좋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나는 정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집안에만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내가 사람이 뭐 앞으로 늘어날 건지 뭐 할 건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보여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에너지를 받았고요. 또 현장에 나가보면 저분이 우리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제품만 쓸게요. 난 다단계 안 해요. 난 못해요. 이랬던 사람들이요, 점점 내 이야기를 계속 가서 들려줬더니 그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말 들어보니 괜찮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게 내 눈에 느껴져요. 저 사람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애터미 사업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애터미 사업 할 것 같은 그 희망이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내가 될 수도 있겠다. 저 사람만 만약에 나오면 나는 내 조직이 어떻게 활성화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야 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만 딱 처박혀 있고 센터에만 딱 처박혀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센터 운영할 때도 그랬어요. 센터 조회 딱 끝나면요, 다 나가라고 합니다. 센터에 왜 있습니까? 다 나가십시오. 놀더라도 어디 가서 놀으라고 했냐면 언니 집에 가서 놀고요, 친구 집에 가서 놀고요, 미용실 가서 놀고요, 옷가게 가서 놀아요. 왜 여기서 앉아 있습니까? 센터에서 누군가 미팅이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현장으로 뛰어나가라. 저는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조직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어 갔는데 또 그 어렵게 만든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무너지지 않게. 가장 쉽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폰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질 않아. 그러면 딱 빈정상해. 그래서 파트너들이 그 약속 지키지 않고 정말 그런 스폰서 신뢰가 없으니까 떠나가는 경우. 그리고 어떤 스폰서는요, 자기는 현장으로 뛰지도 않고 뭣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해. 파트너만 맨날 나가서 하래.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고 파트너만 나가서 뛰라 그러면 믿음이 갑니까? 내가 저런 스폰서 꼴보기 싫어. 나 저런 스폰서 못 믿겠어. 나 사업 못 하겠어. 또 조직이 무너집니다. 또 파트너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파트너들을 잘 지키는 방법은 늘 칭찬하는 겁니다. 계속 잘한다고 칭찬해 보세요. 내가 계속 그 사람 좋다고 말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파트너를 만나서 무언가 불편해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느껴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 점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그럼 떠나갑니다. 우리는요, 정말 장시간 함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가족보다도 더 스폰서 파트너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돼요. 그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야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톤 사업이라고 그러죠.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 마라톤 뛰려고 하면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함께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포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가야 되고 장거리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을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렇게 파트너들 칭찬하고 스폰서 칭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직이 끈끈하게 서로 뭉쳐져서 정말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업은 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 일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를 들으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지만 저는 정말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만들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제가 성공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은 가족 때문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무언가 해주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무언가 해주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집 한 채 지어주고 싶어요. 정말 우리 부모한테 잘하고 싶고 내 자식한테 나중에 결혼할 때 정말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는 부모라고 하면 다 간절하죠. 저한테 쓰는 거요,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저한테 쓰는 게 이제는요, 뭐 옷 사는 것도 얼마나 뭐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거
차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요, 별로 그냥 항상 이제 그래요. 근데 내 자식한테 우리가 쓰는 돈은 어떠세요? 정말 행복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만 듣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가 뉴질랜드에서 지금 오클랜드 대학교 이제 2학년, 이제 내년에 3학년에 올라갑니다. 그 친구가 대학교 딱 1학년 들어가자마자 중고등학교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공부가 이제 빡센 거죠. 힘드니까 엄마 나 휴학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못 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휴학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너 전부 F 맞아 그랬어요. 제가 F학점 다 맞자. 1년 더 다니자. 그래서 F학점 싹 맞고 다시 1년을 다니자. 거기는 학점이 이수를 못하면 2학년을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질 못해요. 이수를 해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F를 맞자. 나는 너한테 경험을 사고 싶다. 도대체 이 학교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뭘 가르치며 어떻게 해야 네가 학점을 이수받는지 경험을 쌓자. 네가 다 F 맞아도 좋다. 그랬더니 얘 말이 엄마 학비가 얼만데. 학비가 1년이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내버리냐는 거죠. 그래서 아니 엄마는 2천만 원 안 아까워. 너한테 네 경험을 산다면 2천만 원 안 아깝다. 그냥 하자. 제가 그랬어요. 2천만 원 엄마가 돈 주고 살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휴학을 못하게 하고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C학점 한 개 나오고 전부 다 A, B를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학년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2학년에 올라가서는요 거의 C학점도 없어요. A, B만 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 애한테 돈 주고 2천만 원 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입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휴학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정말 이 돈 쓰는 건요 그런 재미라는 거예요. 자식한테 쓰는 거, 자식한테 투자하는 거, 이런 돈은요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고 정말 내가 여기서 성공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 여러분들이 꼭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한테 왜 제가 이 일을 하세요 물어본 분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한테는 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교 활동하시고 싶다고, 정말 내가 번 거는 어딘가에 기부하고 싶다고, 자기는 봉사하고 싶다고, 자기가 먹고 살 건 다 돼 있대요. 그런데 정말 어딘가에 봉사하고 싶고 어딘가에 자기는 선교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꼭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분은 정말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야, 정말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어떤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제 저를 위해서라면 뭐가 가장 두려웠냐면요, 제 노후였습니다. 제 노후에 누군가한테 신세지고 싶진 않아요. 아이들한테도 신세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제 노후를 정말 누구한테 신세지지 않고 멋지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멋지게 살다가 가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 노후 준비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저 같은 경우는 20억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억은 있어야 내 노후를 멋있게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노후를 멋지게 만들고 싶은 거, 그게 더 내가 돈을 벌어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애터미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애터미 이 어려움을 알기에, 정말 어렵게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을 알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SOS 아시죠? 네, 우리 로얄클럽 이상 되시는 분들이 SO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SOS에서 그 나온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업자들이 저희들이 돕고 있는데요, 그 어려운 사업자들은 벌써 지금 돈 금액이 14억입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정말 어려운 사업자들한테 도왔을 때 그분들이 애터미에 대한 더 희망을 가지고, 정말 가족들이 애터미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SBS 비즈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채널에서 저희 SOS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쭉 얘기를 했더니 그 PD분이 감동받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건요,
저희가 잠깐 이렇게 내보낼 일이 아니라 정말 많은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도 이걸 본받고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여기를 그냥 프로그램을 아예 그냥 하나를 짜가지고 이거는 알리고 싶네요 이러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은 회장님한테 받은 사랑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함께 사랑으로 또 보답하는 그런 애터미 문화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나누는 문화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 애터미는 앞으로도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정말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팀워크로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2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서 내년에는 올해와 다른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